오늘은 2011학년도 1차 13번 문항으로 출제된 사료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기 인물로서 최충헌의 사랑을 받은 문인이죠. 동명왕편은 명종 23년 이규보가 쓴 영웅 서사시로 오원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시라 함은 한 구에 5글자씩을 구성해서 운율을 만드는 그런 시의 형식인데요. 오늘 볼 사료는 오원시라고 유명한 동명왕 편인데도 5글자씩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오원시의 형식으로 들어가기 전 동명왕편 서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문에는 동명왕편의 서술 계기, 의도 등이 나타나고 있고 오원시의 형식은 아니고 그냥 한문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새다설 동명왕 신이지사. 세상에서 많이들 말한다.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수, 우부, 애부, 역, 파능, 설, 기사, 복상문지. 비록 어리석은 아비나 어리석은 부인이나 역시 잠옷 능히 말한다. 그 일을. 그리고 나도 일찍이 들었다. 그것을. 소왈, 선사중리, 불어, 괴력난신.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돌아가신 스승이신 중리께서는 말하지 않으셨다. 괴이한 것과 엄청난 힘과 큰 난리와 귀신 이야기를. 차실 황당 기괴지사 비오조 소설. 이는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어서 우리들이 얘기할 바가 못 된다. 자, 여기서 우부애부라는 말은 진짜 어리석은 아비와 어리석은 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나 라는 말입니다. 시골에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물어봐도 능히 그 일을 알 정도로 동명왕에 대한 설화가 유명하다라는 말이겠고, 또 선사중리에서 중리는 공자의 자입니다. 그리고 이 괴력난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자가 한평생 말하지 않았던 4가지 주제들이라고 매우 유명한데요. 즉,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희한하고 괴이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자를 존경하는 김부식과 같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지닌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례를 본받아서 괴력난신에 대해 쓰지 않았겠죠. 또 여기서 2차 부분은 앞서 말하고 있는 동명왕 편을 다시 받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들 말하는데 비록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도 잠옷 그 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나도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되는구나. 중략하고 월 개축 4월 지난 개축년 4월에 득 구삼국사 견 동명왕 본기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았는데 기 신이 지적 유세지소 설자 그 신이한 자취가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뛰어넘었다. 연역 초불능신지의 이위귀환.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귀신이나 환상의 뜻으로 여겼다. 여기서 구삼국사는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쓰기 전에 참고한 1차 사료로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편찬 시기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게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고대적인 사유들을 담은 기록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널리 수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이위라는 것은 일종의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뭐뭐로 생각하다,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알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귀신이나 환상의 뜻으로 여겼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난 개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역시 믿지 못해 귀신이나 환상으로만 여겼다. 넘어가서 급 삼부탐미 점섭기원 세 번을 다시 탐미함에 이르고 점점 그 기원으로 들어가니 비화냐 내 성냐 비귀야 내 신냐 환상이 아니라 성스러움이었고 귀신이 아니라 신이었다. 황 국사 직필지서 기망전지제 하물며 국사는 직필을 해야 되는 글이니 어찌 함부로 그것을 전하였겠는가. 여기서 두 번째 줄 비환야 내 성야 비기야 내 신야는 동명왕편 서문 중에서도 킬링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환과 귀라고만 여겨지던 동명왕 설화를 성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오면서 천손의 후예가 세운 고구려의 건국 정신을 통해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한 국가였으므로 자부심의 근원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성스럽고 신과 같은 이야기가 고려의 뿌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명왕편 저술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시가 무신 집권기였기 때문에 무인 반란이라는 것 자체가 문인, 즉 유학자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것이니만큼 유학은 퇴조하고 민족 의식이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명왕편과 같이 다소 신비주의적 색채의 역사서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당시 금과의 군신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으로 이에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정리하면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하물며 국사란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김공부식 중찬 국사 파략 기사 김공부식은 다시 국사를 편찬할 때 잠옷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의자 공이위 국사 교세지서 생각건대 공은 국사를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라고 여겨 불가이 대이지사 위시어 후세이 약지야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수 없다 하여 생략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김부식이 생략하였다는 것이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 전부를 생략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김부식도 동명왕 이야기는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기이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2011년 기출로 나와서 5번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 동명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선지로 틀린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오늘 준비한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